클로피딘이라는 약을 쓰면 한 0.1%로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일종의 혈액암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심장병 치료했는데 혈액암? 암 예방 목적만으로 아스피린을 쓰는 건 2020년 이후에는 다시 진료 지침에서 사라졌습니다. 2018년 이전, 네. 2020년 이전에는 연구가 확실히 있진 않지만 2차 예방, 재발 방지 효과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네. 1차 예방도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담배도 피우면 1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 처방하는 게 표준 치료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2020년 이후로는 나이 만 40에서 60 내지 70, 그 중간 연령층은 써볼 수도 있지만 70세 이상이거나 40세 이전에 1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쓰지 말라고 바뀐 게 지금 5년이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예. 그러면 지금 어떤 어르신이 오셨는데, 지금 제 그 환자분 나이가 70이에요. 근데 50대부터 20년 동안 자기는 아스피린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먹지 말래요. 먹을까요 말까요 물어보시면 원장님 어떻게 대답해 주시나요?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에게, 이게 저희의 사실 고민이거든요. 이 프랙티스를 하는 의사들이 하나같이 다 하는 고민인데, 그럼 여태까지 별 문제 없이 잘 드시던 분들을 굳이 끊게 해야 되느냐인데, 저는 사실 그렇게 오랫동안 별 문제 없이 드셨으면은 그냥 유지하는 쪽을 사실 선택하기는 하고요. 왜냐면 아까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출혈의 위험도가 어느 정도 기간을 지나가고 나면은 아스피린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고, 두 번째는 그 정도 나이대가 되면 사실 혈관이 깨끗할 수는 없거든요. 혈관이 조금씩은 다 병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이제 1차 예방이라고 해서 다 같은 1차 예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혈관이 좀 지저분한데 1차 예방, 아직까지 우리가 스텐트 넣기 직전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정말 깨끗한 혈관도 있고, 이래서 그 정도 연령대라면 저는 그냥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기는 하고요. 만약에 환자분이 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속이 좀 불편하다거나 자꾸 멍이 들어서 힘들다거나 출혈이 반복적으로 생긴다, 이러면 이제 저는 좀 끊어보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제 환자분도 그렇고 의사분들도 의학이라는 게 과학이기 때문에 의사들이 진료하고 처방하는 게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각보다는 안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전문가의 경험을 따져야 되는데, 아까 2018년도에 70세 이상에서는 1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을 쓰지 말라고 바뀌었다 그랬죠. 어떻게 연구하느냐, 70세 이상의 환자분들을 어떤 분은 가짜약, 어떤 분은 아스피린을 새로 썼을 때 출혈 때문에 위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제 결론은 어쨌든 제 전문가 견해인데요, 아스피린은 혈소판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일종의 그 염증 물질을 만드는 것 중에 스롬복산이라는 어떤 화합물을 생성하는 걸 없애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 적응을 하기 때문에 아스피린이 이제 스롬복산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 때문에 적응이 좀 돼서요. 그 전에 이제 아스피린 출혈 연구를 보면, 아스피린을 처음 먹기 시작해서 출혈이 되신 분을 100이라고 놓으면은 그 위장관 출혈이 대부분인데, 출혈 자체가 약을 먹기 시작해서 3년 안에 거의 80~90% 다 생기고요. 아스피린을 먹고 속도 안 쓰리고 출혈이 안 생기고 5년이 지났어요. 그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스롬복산이라는 물질을 억제하고 이런 게 서로 적응이 돼서 오히려 출혈이 잘 안 생겨요. 그래서 저는 똑같은 질문하면 항상 두 개 물어보거든요. 첫 번째,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냐? 지금 70이 아니고 처음 먹기 시작한 시간이 5년 이상 경과됐다. 그럼 두 번째, 혹시 그 5년 이상 아스피린 먹는 동안 내시경을 해보거나 속이 쓰리고 위장 증상, 위장관병을 진단받고 치료받은 적이 있냐? 그걸 물어보고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요. 5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다, 장도 깨끗하다. 그러면 계속 먹는다고 출혈이 더 늘진 않기 때문에 계속 먹으라 그러고요. 먹기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다. 그거 먹었더니 2년 전부터 위염이 심해져서 위장관 약도 먹다. 그럴 때는 끊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위장장애가 꽤 사실 아스피린이 뭐 문헌에도 굉장히 데이터가 많지만, 어떤 위장장애가 너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바꿔드려야 되는 경우에는 다른 혈소판 제제를 바꿔드리기도 하고, 아스피린을 끊을 수 있는 경우에는 끊고요. 위장약을 같이 쓸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새 아스피린이 하도 이제 위장장애가 이슈가 되니까 그런 건지 모 제약회사들에서 아예 그 위장약을 붙인 제형들도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도 아직도 계속 뭔가 새로운 게 연구가 이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이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레라는 약, 실로스타졸 이런 항혈소판제 혹은 다른 항응고제 같은 게 결론은 피떡을 안 생기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출혈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거나 수술하거나 조직 검사할 때 그 약을 계속 먹고 하면 위험이 심해져서 끊어야 되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도 있고 환자분이던 의사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은 게 있는데, 최근에 진료 지침은 내시경을 하거나 3개 미만으로 치과 치료를 할 때 아스피린은 100mg 정도는 먹고 해도 임상적으로 네. 조직 검사고 뭐고 큰 문제 없다. 네. 뭐 뇌수술을 하거나 뭐 대장 용종을 4개, 5개 이상 빼거나 막 큰 수술을 할 때는 아스피린도 끊어야 되지만 일반적인 조직 검사나 한두 개 정도 치과 치료는 아스피린은 먹으면서 해도 된다는 게 이제 의학적인 그쵸. 견해는 네. 맞잖아요. 네. 그런데 보통 아스피린이던 클로피도그레이던 실로스타졸이던 일주일 이상 안 끊으면 안 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엄청 많죠. 근데 클로피도그렐은 반드시 5일 이상 끊어야 되거든요. 네. 항혈소판 효과는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이 단독으로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스피린은 먹고 해도 되고 클로피도그렐은 만 5일 이상 꼭 끊어야 되고, 왜 그럴까요? 한 번도 궁금해보지 않았었는데 솔직히 아스피린도 저희가 끊어도 된다고 하는데 내시하시는 선생님들은 엄청 싫어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게 왜냐면 출혈이 막 팡팡 나지 않아도 우리 맞아요. 오징이라 그러는데 피가 이게 질질 샌다 그랬잖아요. 이게 묻어나듯이 계속 지혈이 잘 안 돼서 웬만하면 끊어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상황을 많이 보는데 환자분들한테도 설명도 해주고 저한테 자문을 하는 의사분들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서 네. 여기저기 이제 찾아본 건데요. 아스피린 반감기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가 아스피린을 먹었어요. 네. 그러면 혈관 안에 혈류에 아스피린이라는 약물이 어느 정도까지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클로피도그렐이라는 약은 그게 더 길어서 그럼 더 오래 끊는 거 아닌가요? 아스피린은 네. 반감기가 15분, 20분밖에 안 돼요. 그건 너무 예상외인데요. 아스피린 먹은 지 반감기의 5배. 한두 시간 지나면 네. 우리 몸에 아스피린이 하나도 안 남아 있어요. 이상하죠? 약물은 한두 시간밖에 안 되는데 약효는 일주일이 간다. 아스피린은 먹으면 네. 그 당시 몸 안에 있던 혈소판의 3분의 1 정도에 있는 스롬복산을 비가역적으로 없애버립니다. 들어가자마자 그때 있었던 혈소판의 한 3분의 1 정도를 그냥 기능 마비를 순식간에 시켜버리는 거고, 혈소판 수명이 한 반감기가 3일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쯤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 혈소판이 망가진 건 계속 그냥 망가져 있는 거고요. 한두 시간 지나면 몸 안에 아스피린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고 치과 치료나 수술을 해도 된다는 건 약효 때문이 아니고요. 아스피린 먹은 지 2시간, 3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혈소판의 기능은 떨어져 있겠죠. 근데 치료를 하다가 피가 났어요. 그럼 뭐 하죠? 혈소판 수혈을 하면 혈소판 기능이 돌아오잖아요. 네. 그게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네. 아스피린을 먹고 일주일 안에 시술이나 수술을 하다가 출혈이 되면 혈소판 기능이 떨어져서 출혈이 된 거잖아요. 혈소판 수혈을 하면 그때 아스피린이 없기 때문에 쌩쌩한 기능하는 혈소판이 바로 보충이 돼서 지혈이 됩니다. 그런데 클로피도그렐이나 실로스타졸은 약물 농도에 따라서 비가역적이긴 하지만 서로 경쟁적으로 몸 안에 있는 혈소판을 약물 농도에 따라서 억제하는 약이라서 클로피도그렐이 반감기가 한 하루 반 정도쯤 돼서요, 하루에 15% 정도씩 농도가 떨어지는데 15 곱하기 5 하면 75. 만 5일이 지나면 혈액 안에 있는 클로피도그렐의 약의 7-80%가 없어지기 때문에 혈소판 수혈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만 억제되고 80%만 좋을 거죠. 그런데 이틀째 해봤자
새로운 혈소판이 피 안에 남아있던 클로피다라는 약에 의해서 계속 억제가 되거든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아스피린은 항혈소판 기능은 똑같지만 빈도가 굉장히 낮은 출혈이 생기더라도 혈소판 수혈을 통해서 지혈을 바로 해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서 먹고 수술해도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저는 환자한테 설명하는데요. 아까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1차 예방 목적으로 아스피린 쓰거든요. 네. 그리고 심장 스텐트를 넣거나 뇌졸중이 생긴 지 짧게는 3개월인데 제 임상 경험으로는 1년. 그러니까 1년 전에 그런 급성기가 있었고 지금 마지막 심장병 중풍이 있었던 지 1년 이상 지났다. 이럴 때는 아스피린 일주일 안쪽으로 끊고 하는 거는 출혈 위험도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스텐트라는 심장 치료를 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럼 안 치과 되죠. 치료를 네. 위해서.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환자한테 설명합니다. 네. 치과 가야 돼요. 그러면 혹시 그 치과 치료 안 하면 아예 끼니를 못 드세요? 그럼 저는 끊고 합니다. 밥 안 먹으면 심장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전에 말한 걸 설명하면서 클로피도그레랑 다 끊고 아스피린 하나는 먹으면서 하세요. 아스피린 먹다가 피나면 혈소판 수혈을 하면 지혈이 됩니다를 그림으로 설명해주고 하고요. 그냥 아프기만 하고 피 조금 나지만 먹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면 3개월은 지나서 치료받으세요. 저는 이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아스피린이 이제 어떻게 발견이 되었는지 제일 처음에 항염증제로서의 아스피린, 그 다음에 아스피린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온 우리 사촌들 타이레놀 같은 아세타미노펜이라든지 이부프로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잠깐 얘기를 했었고요. 항혈전제로서의 아스피린이 이제 두각을 나타냈던 것만큼 연관된 다른 클로피도그렐이라든지 실로스타졸 같은 비슷한 다른 또 항혈전제들과의 차이점 이런 걸 또 잠깐 말씀을 드렸고, 암의 예방 효과 과연 있느냐, 그리고 출혈의 위험도는 정말 어디까지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굉장히 사실은 방대한 내용인데 우리 또 스토리텔러시거든요. 나성 교수님께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스토리로 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유익한 영상이 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또 저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